우리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근데 최근에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포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미국에 집중하시던 분들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전반적인 글로벌 또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요즘 뭐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좀 불안합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미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국은 안정적일 거야. 네. 그래도 그렇죠? 조정이 나와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나 미국 지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최근에 저도 통계를 보니까 한 40일, 40거래일 정도 동안 나스닥이 3,00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평선도 좀 이탈했고 네, 네. 이런 상황이어서 대표님은 요즘 미국 시장 어떤 분위기로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뭐 조정 분위기인데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네. 뭐 저희가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투자한 종목들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제 어떤 종목도 투자하셨는지.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사실 한 3,0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저는 네.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7,000에서 19,000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에 와 있고 박스권 이제 하단에서 조금 더 이제 상단으로 중간 상단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예, 항상 그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보시는 이유가 예, 뭘까요? 지금은 이제 딱 눈앞에 보이는 건 사실 미국 증시도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그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호 관세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도 관세를 다시 이제 보복 관세가 보복 관세를 들어오면 높이고 있죠. 이제 경제 침체가 되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 있다. 뭐 우려감도 지금 무섭고요. 그쵸. 세 번째는 기술주들이 고평가가 되게 심하다. 네. 사실 끌고 내려온 게 그 기술주들이 끌고 내려왔거든요. AI 또 네. 고품론이랑 이런 거품까지 이야기 막 또 나오고. 나왔죠. 예. 예,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봤을 때 앞에 두 개죠. 트럼프 관세라든지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건 장기 변수란 말이에요. 그쵸. 뭐 하루 아침에 끝날 네네네.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짓누를 거다. 그렇다 보면 시장은 사실 박스권에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기술주가 이제 고평가 우려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메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로 지금 사실 의견이 바뀌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조정이 많이 되면서 펀더멘탈 대비 이제 PER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포워드 PER이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30배까지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2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타라든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상승률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58% 정도 보고 있고요. 메타는 한 20% 넘게 매출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 갖고 현재 주가를 봤을 경우에 이제 PER이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아 같이 좀 아직도 고평가 PER이 포워드 PER이 100배 이상 돼 있는 70배, 종목 80배 막 이런 거, 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제껴 놓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로드컴 여기에다가 이제 기타 종목들 IT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올해 시장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펀더멘탈이 좀 많이 네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사실 IT 쪽에서 과거에 좀 나갔던 최근에 이탈했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 돌아올 수 추세거든요. 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기술주가 당장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잡아줄 수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일단 미국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도 마찬가지로 일단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IT 이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좀 이뤄준다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두 가지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계속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일각에서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트럼프의 이런 부담감이 시장을 계속 짓누를 거다 이러면서 나스닥에서 좀 한 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완수 대표님은 오히려 지금 박스권의 바닥 정도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두세 가지의 이 미국을 짓누르는 변수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오늘도 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예 그냥 전 모든 국가에다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고 또 다시 입장을 바꿨어요. 아직 관세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발효되고 이제 4월 2일이 지나고 구체적인 그런 관세율이라든지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관세라는 것은 네. 일단 이제 장기적인 변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부과하면 이제 다 끝날 거야. 전혀 아니고요. 그쵸. 예,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목적이 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경우는 자국 내 산업보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국가가 혜택을 얻게 돼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네, 있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나올 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반대로 지금 역공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갖고 혜택을 받던 주변국들이 그쵸. 무역 흑자 많이 본 나라들.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된다, 네. 우리한테. 이거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이제 주요 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산업들을 이제 보호해서 제조 시설을 끌고 와야 된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AI 제품들, 여기다 제약바이오나. 철강, 제약바이오, 거기다 조선까지 네. 지금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개별 관세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달성이 돼야 사실 그때 관세가 끝나는 거지. 그쵸. 당장 상호 관세는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관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짓누를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그러니까요. 언제 네. 끝나? 그리고 언제 시장에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줄까? 적응력이 좀 생겨야 네. 되는데 그게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뭐 관세를 깎아줄 거다, 이걸 뭐 빼줄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럼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어느 부분이냐면 첫 번째가 경기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뭐 예를 들어 2월달 PCE 지수가 2.8%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은 지금 거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뭐 3월달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4월 2일날 돼야 될 실적으로 아직 나가야 뭐 되고요. 시기상으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리 지수의 기대 지수입니다. 앞으로에 그렇죠. 대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시간 대학교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이 지금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쪽 보시면은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죠.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마이너스 2.8%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수치가 아니라 지금 기대치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관세 부과인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들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보여주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트럼프 관세에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4월 달, 5월 달 지표가 나오는 6월 달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지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수치가 불안하게 나오니까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현실 지표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한 6월 정도일 것이다. 6월 정도가 돼야죠. 그럼 그 사이에는 그렇죠. 계속 지금처럼 맞습니다.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전에는 아래 공포였단 말이에요. 리세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S 공포로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은 나오겠지, 네네. 뭐 짧게 나오겠지 이것에 대한 다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대국도 또 상호관세 부과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까지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기 침체. 이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입니다. 그게 지표로 지금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려감이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지표들만 지금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실물 지표가 실제 지표들이 이게 다 트럼프의 관세에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표들이 실제 지표가 나온 것은 6월 달이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기 때도 관세 부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소한 4개월, 5개월 지나고 나서 그런데도 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상대방 국가 물론 뭐 중국만 그때 이제 관세를 부과했기 네네네. 때문에 별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트럼프 관세가 갖고 일희일비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따라서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전반적인 경기 지표들이 움직여주느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트럼프도 안 할 거고, 그렇죠? 그쵸. 본인들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시장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표들이 나오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야 진짜. 미국 주가가 올라갈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둬야 되겠네요. 어쨌든 6월 그런 현실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미국에서도 또 얘기 나오는 게 엔캐리 청산 이게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요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이 어쨌든 올해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는 가지고 있는데 그쵸, 네. 만약에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일본은 지금 어쨌든 금리 올리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불안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도 전에 이제 그러한 관련돼 있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했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은행은 0.5%예요. 네. 미국은 4.5%예요. 지금 스프레드 차이가 400bp란 말이에요. 네. 400bp는 절대치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엔캐리를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요? 절대값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4%를 그냥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1% 떨어진다 이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당분간 엔캐리가 그렇게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행은 프라자 합의 1980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네. 통화 정책에서 미국 연준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시행을 해요. 그게 없이는 일본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이게인데 그래서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사실은 하나 삐꾸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약 안 맞은 게 핀트가 나갔죠. 예, 네. 미국이 하나가 떨궜어요. 일본은 올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양쪽이 한꺼번에 동시에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그렇죠. 좁혀졌죠. 그게 확 좁혀진다. 네. 50bp가 좁혀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불안한 건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미국이 내릴 때 일본은 안 올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일본이 올렸을 때는 미국이 안 내릴 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충격을 계속 지금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 비공식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묵시적으로는 저는 묵시적으로는? 눈치를 본다. 서로 그렇죠. 소통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지난번 12월 달 같이 그렇게 세게 올지는 않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나온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갑자기 청산돼 갖고 미국 시장이 주가가 쭉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자금 이탈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엔캐리보다는 사실은 미국 증시에 조금 이제 고평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자금 이탈되는 거지 이게 엔캐리 때문에 지금 자금 이탈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좀 더 봐야 될 거고요. 물론 일본은행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 1.5%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안 그렇다면 일본 경기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급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하고의 어떤 묵시적 합의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엔캐리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아마 충격에 오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에 워낙 엔캐리 청산 때문에 미국 지수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뭐 중앙은행들은 어쨌든 좀 소통을 하면서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 지금 어쨌든 조정이 꽤나 깊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번 시장 올해 미국 시장은 계속 이런 불안감 패턴,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갈 건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6월 정도 보셔야 이제 경기 지표가 이제 아마 트럼프라든지 연준에 만족스럽게 나와야 될 거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하반기에는 트럼프 푸시라든지 연준 푸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강한 반등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것을 사실 이제 하반기로 제가 6월달 이후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전반기는 6월달까지는 뭐 지금 벌써 3월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4월입니다. 4월, 5월 해봤자 2달밖에 안 1분기 남았거든요. 지나갔네요. 예, 벌써 지금 거의 다 한 반 정도는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예, 분할 매수를 하셔라.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당분간은 지금 제가 박스권 상단 하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ETF를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ETF요? ETF인데 지수 ETF로. 아예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S&P 같은 경우 어차피 제가 박스권 상단을 뚫기는 네네네. 쉽지 않을 거다. 이번 상황에서 그렇다 보면은 그 안에서만 좀 성과를 좀 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히려 지수 베팅을 하자.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17,000 밑에 바닥 그쵸. 잡고 네. 위에는 19,000 잡고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박스권만 말씀드렸도 벌써 한 13%, 14%가 되거든요. 그쵸. 예. 뭐 거기다가 레버리지 뭐 2배, 3배 쓰신다면 조금 더 셀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추천 아니지만은 그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IT 쪽. 특히 이제 엔비디아,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이쪽 분들은 분명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나중에 트럼프 풋 그다음에 아니면 연준 풋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종목은 이쪽이다. 그런데 그쵸.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계속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IT 업종들은 뭐 규제 완화죠. AI 산업들은요. 그쵸. 네. 이미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금융 업종이에요. 금융. 예, 금융인데 저는 핀테크하고 코인도 요즘 다 금융으로 간주를 하는데 가상화폐 쪽이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네. 이 종목들이 요즘 기술주로 얘기를 해요. 여기 규제 완화가 지금 계속 눈에 그쵸. 보이거든요. 진행하고 그렇다 있죠. 보면 IT 업종 플러스 핀테크 코인이 들어가는 금융업종.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얘기해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쵸, 그렇죠? 그쵸. 정유는 수출해야 되고 원자력은 전력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에너지 밸류 체인이 하나에 엮여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금융 쪽이라든지 에너지 밸류 체인도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좀 꽤 많이 빠졌어요. 그렇네요. 예, 밸류에이션 보면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저는 만약에 지수 플레이를 하신 분들도 저는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지수를 갖고 그 다음에 아니고 이제 하반기를 좀 보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코인,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에서 뭐 정유라든지 원자력, 전력 쪽 이런 쪽 업종들을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갖고 저가 매수를 하셨다가 하반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예, 해봤자 지금 한 2달 정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트럼프가 말한 그런 지표들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는 떨어질 때 좀 그런 지수를 모아간다거나 말씀해주신 IT, 뭐 금융, 에너지 쪽을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미국 시장 자체는 어쨌든 지금 바닥권이어서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 시장은 잘 버텼거든요. 그쵸, 잘 올라왔고 외국인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게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CDS 프리미엄 이런 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매도가 또 강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불안감이 좀 커지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흥분했네요. 네. 사실 국내도 지금 보시면은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죠. 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쵸. 이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 저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한국도 여기서 비껴나갈 수가 없다. 그쵸.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 제기되니까 확실히 이제 대차장조표가 변동성이 이제 커졌어요. 변동성이 커졌고요. 세 번째는 탄핵 정국이에요. 결국 CDX 프리미엄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결국 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소버린 본드의 5년물짜리 CDS 프리미엄 보시면은 2월 말까지 29까지 좀 떨어졌었어요. 29bp까지. 네. 좀 안정되는 거 싶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 시작했을 때는 뭐 한 38bp 정도였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33bp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38bp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뭐 이번 주에 뭔가 좀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아마 시장이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까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항상 안고 가는 변수고.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탄핵 정국이 지금 가장 큰 변수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지금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시장도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수 쪽에 먼저 배팅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지금 종목단에서 뭘 잡아야 될지는 조금 약간 네,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나옵니다. 관세에 걸린 것도 그쵸? 너무 많고. 예,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뭐 진짜 210억 달러를 갖다 쏟아 붓는다고 했는데도 그쵸. 근데도 결국은 뭐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주가 다시 제자리로 네. 왔습니다. 예. 그런 네. 상황. 그리고 이제 뭐 네. 매도세까지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잡아놓고 저는 이제 거의 하단에 와 있지 않는가 이번 주에 뭐 탄핵 정국까지 이제 보신다면은 그렇다면 일단 박스권에서 지수 플레이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도 이제 똑같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연준 푸시라든지 트럼프 푸시를 기대한다면은 네네. 한국도 하반기에 정치적 안정이라든지 저평가 매수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세 가지 봅니다. 이제 트럼프 AI 산업 발전의 수혜주가 네. 저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HBM이라든지 아니면 AI 종목들은 항상 끌고 가셔야 된다. 네. 뭐 글로벌 AI 산업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관세에 상관없이 저평가된 업종들 잘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HBM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당연히 보시면 뭐 하이브와 같은 엔터.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회사들. 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세 번째는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들은 그쵸. 관세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은 중국 내수 확대와 관련돼 있어 갖고 계속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놓고 계시면은 하반기에 조금 더 저희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미국도 지금 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여기에 플러스 정치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이 좀 해결되면 우리 시장도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 시장 많이 투자하시다가 뭐 최근에는 올해는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그쵸? 거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사실 올해 전반기 좀 약세, 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전반기 때 악재가 계속 누적될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게 좀 해소가 돼야 국내 시장도 사실 이제 모멘텀 얻을 수 있죠. 네네. 뭐 저평가됐다는 것은 확실히 누가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는 저는 강세로 좀 더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악재 반영은 아마 전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최근의 미국 시장 조정 의미도 좀 찾아봤고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런데 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잘 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수 플레이로 먼저 대응해보는 그런 전략 힌트를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